반갑습니다. 모든 납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019 타경 11만 1600호. 이 사건 번호가 참 기네요. 자,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1만 1600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본 물건은 투자가치 물건은 아니어서 그런지 3차까지 유찰되었습니다. 3차까지 유찰된 경매 사건입니다. 대항 세력은 없지만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인지 집주인과 관련된 사람인지 불분명하다. 자, 배당 청구도 후순이어서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어느 정도 사건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 빌라 거래 건수가 많이 없다 보니 낙찰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4차 최저가와 3차 최저가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장도 좀 분석하고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예상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네요. 자, 경매 초보라 컨설팅 의뢰를 하였지만 다른 어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를 적고 싶지도 않고 제가 정한 룰에서 낙찰가에 응하고 싶다. 자, 경매를 받는 목적을 알고 회찰하더라도 1등과 2등 차이가 근소하다면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해당 물건 정말 대항 세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이 여기서부터네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질문이 길다 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낙찰가 산정도 제가 생각한 범위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대항력이 있느냐? 자,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되겠느냐? 자, 사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1만 1600호. 자, 이거 변경됐네요. 2020년 8월 26일이었는데 변경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변경이 여기 뒤에 보면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사건 변경이 필요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통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채권자의 신청이나 또는 뭐 채무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그 경매 키의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접수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일단은 26일 예정되었던 기일을 좀 더 연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 처리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짐작이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건 이제 이 사건이 진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경됐지만 차후에 진행할 사건이니까 관심을 끊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것이 제 말하고 싶은 취지입니다. 자, 동구에 있는 울산 동구네요.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3층 301호. 뭐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는 없겠네요. 자, 전용 면적 20.8평이고 대지권 19.8평, 토지 건물은 1걸매각. 자, 소유자 채무자는 안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자, 뭐 그냥 평범한 어떤 빌라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좋지 않은 울산 동구 동구 쪽에 있는 빌라다. 자, 그래서 이것이 4차까지 갔네요. 1차 유찰,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현재 어떤 법원 직권으로 변경을 한 것 같다. 자, 아까 그 질문자의 질문 속에 이 3차와 이 4차 이 사이에 낙찰이 될 것 같다. 뭐 언뜻 보기에는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굳이 이 3차를 넘겨가지고 뭐 이것을 사야 될 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여럿이 붙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뭐 그런 물건으로는 저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진짜 이 물건의 그 시장 안에서 이 물건의 가치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인지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평가받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야만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현장 조사, 반드시 필요한 이 현장 조사는 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낙찰가를 분석을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 없이 이 4차와 3차의 이 금액 사이에서 될 것 같다라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예상 낙찰가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누구라는 어떤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주거 임차인이 있고 301호 전부에 대해서 임차인입니다. 자,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19년 8월 21일입니다. 자, 대항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9년 11월 20일. 자, 이 날짜 2019년 8월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 2016년 2월 16일 이 경매 신청한 이 은행, 자,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6년 2월 16일. 자, 여기 2019년 8월 21일입니다. 자, 날짜가 한참 늦습니다. 자, 이것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 누구 이 사람은 명도 대상자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명도 계획은 이 임차인을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는 안 누구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누구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이 이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2019년 11월 21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단순한 문제라서 뭐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몇 가지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길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지금 컨설팅에 의뢰도 했고 의뢰를 했는데 여기 위에 보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또 밑에 대항력이 진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 권리 분석이나 또는 낙찰가 예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초보라고 밝히신 거 보면 아직 경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지 뭐 기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너무 높게 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 봤을 때는 차라리 떨어지는 것이 낫지 굉장히 높게 써가지고 낙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입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찰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자, 이것이 낙찰가입니다. 이것이 낙찰가고,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입찰장에서 우리가 이 입찰 결과를 오픈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크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어떤 그 모습으로 대표적인 모습이 이 네 가지라는 거죠.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 예상 죄송합니다. 여기 예상 낙찰가라고 합니다. 자 제가 표시를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우개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낙찰가 금액에 딱 있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입니다. 2등하고 3, 4등, 5등 쭉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근소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 아주 아슬아슬하게 2등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 있겠죠? 자,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아주 높게 쓰고, 자, 그 밑에 주르륵 있습니다. 나는 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당연히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서 폐차라는 경우. 자, 낙찰은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는 경우. 내가 낙찰 받는데 차이가 많이 나게 받는 경우. 자, 질문하신 선생님의 질문 안에는 이 네 번째 경우의 수가 일어날까봐 이 네 번째 경우의 수가 일어날까봐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난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건 싫다. 이제 이거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컨설팅을 해오면서 사람들한테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자, 오늘 결과를 뚜껑을 열면, 자,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선생님은 어떤 경우의 수가 선생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주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러면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낙찰가는, 일어날 수 있는 낙찰가는 이미 경쟁자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투자 목적, 내가 왜 여기에 입찰하는가,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쓰고 이 경쟁 관계에서 2등, 3등, 4등 금액이 얼마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만 확실히 선다면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께 이제 취득가. 자, 지금 아까 금액이 뭐 한 9천? 한 뭐 7천 이 사이였죠. 자, 이 사이 금액에서 뭐 낙찰이 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뭐 한 5명이 예를 들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러면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자, 이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결국 2, 3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부 다. 만약에 2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5명이니까 1천만 원,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 원 안에 5명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뭐 금액 차이는 뭐 어떻게 일어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1등, 2등 뭐 어떤 이 금액 차이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금액대에서 뭐 1등과 2등 사이에 기껏해봐야 차이 나봐야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취득할 때의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도할 때 결국은 수익이 결정난다는 거죠. 얼마에 팔 수 있고 언제쯤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서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지. 사실 이 몇백만 원 싸게 사는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민할 시간과 어떤 노력을 차라리 이 물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매도라는 거죠. 매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하셔야 되고 이것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어느 정도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뚜렷하게 목표를 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등, 3등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처음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시고 지금 내가 취득하는 가격에 그 2등하고의 차이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전에 어떤 준비된 어떤 그 답이 아니라 그냥 질문을 보고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습니다. 몇 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